국민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익위원 중에서는 종결 처리 주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려를 쏟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친히 출장 조사를 나가는가 하면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까지 들어줘 콜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만 비상식적으로 김건희 씨를 호위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2019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입당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 바로 유철환입니다. 그런데 유철환 씨가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우려한 이들, 바로 다름 아닌 유 위원장에 출석하는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유철환 씨는 민족교회인 상동교회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동교회는 1988년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한국의 독립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매일 구국기도회를 열어 조약 무효 상송운동을 벌였고 을사우적 처단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전덕기 목사를 필두로 한 상동교회 청년회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인재 양성소였습니다. 이준 열사가 청년회장이었고 이회영, 김구, 신채호, 주시경, 안창호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상동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립운동의 요람인 상동교회는 현재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상동교회는 1976년 예배당 건물을 활용해 세로나 백화점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져 폐업에 이르게 되는데 1999년 상동교회는 새롭게 쇼핑센터를 탈바꿈해 재도약을 시도했습니다. 상동교회는 쇼핑센터 사업을 목적으로 한 그리쉼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그리쉼이 상인들과 직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댕굿이라는 전대인과 계약을 맺는 매우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면 구댕굿에서 받아 그리쉼에 납부하고 그리쉼이 교회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임대료는 그리쉼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 1월 25일 그리심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사는 2002년 1월 25일 건물임대주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로부터 장기 미지급된 임차료 15억 3,100여만 원과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상계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임차인 구댕굿 주식회사에게 2002년 3월 11일 장기미수 임대료 16억 4,660여만 원과 임대보증금의 채권채무상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상동교회는 2008년 명도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구댕굿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별의 유철환 변호사입니다. 상동교회 장로, 당시엔 권사였습니다. 유철환 변호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한다고 고집 피운 이는 당시 상동교회 담임인 서철 목사입니다. 참고로 서철 목사, 지난 2021년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구댕굿에 50억 원을 주고 명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리심과 구댕굿은 조정결정 이행합의서를 마련합니다. 50억 원 중 35억 원을 먼저 지급해 3층과 4층 상인들을 6차례에 걸쳐 내보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은 15억 원에 그리심으로 인수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교인들도 당시엔 알지 못했던 조정합의서라고 합니다. 누가 기획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당시 조정위원으로 담임 목사는 서철, 법률 고문은 유철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당시 명도에는 이상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55개 매장은 계약 해지 계약서 대신 분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명도 대상에 중복해 기재된 매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미 명도 소송 전에 떠난 유령 명단도 명도 대상에 올라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홍 선생님 댁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홍 선생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예, 예, 제가 네. 이번에 언론사 기자인데요. 예전에 그 남대문에 있는 세로나 백화점에서 그 상가 운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네네네. 아니, 예전에 근데 거기서 혹시 명도 소송 당해서 혹시 나오셨을까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요? 언제 나오셨어요? 왜냐면 명도금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기록을 해놔가지고 저는 지금 누가 손님이 나왔고 그거 그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면 그때 명도금 혹시 받으셨어요? 명도금을 받으셨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구댕구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그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그 명도자 명단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게 보니까 이미 2006년 전에 나가신 분들도 거기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구대구시라는 회사와 그리심이라는 회사는 뭘 하는 거냐면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한테 돈을 100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내 임대료 안에서 내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하든 이건 내 일이지. 이 사람들이 일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이 교회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겠지. 그럼 명단을 그냥 그건 왜 넣으신 그러냐.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게 뻔하잖아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명도를 마무리한 후 유철한 변호사는 명도가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는 합의서까지 써줬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점포별 명단 보증금액, 전대차 계약서가 일치함 확인. 작성자 유철한. 당시 교회는 명도 소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위원회도 해산했습니다. 유철한 변호사의 확인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도 관련 서류는 법무법인 한별의 법무지원팀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그리심에 보관되어 있음. 확인서 담임 목사 서철, 고문 변호사 유철한. 그런데 결국 이는 구댕구 대표에게 2012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주는 꼴이 됐고 이후에도 교회를 대행하는 그리심은 다시 구댕구과 재계약을 맺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5년간 구댕구에 임대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구댕구 대표만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게 된 재계약은 교회에 훨씬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임대보증금 16억 9,850만 원에 월임대료 4,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는데 월 임대료의 관리비 500만 원으로 산정에 포함시킨 거예요. 상인들이 구댕구대 내는 수도광열비는 2,6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으로 산정해서 그것도 월 임대료에 포함시켰어요. 교회는 수도광열비를 상인들이 내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신 그걸 메우느라고 빚더미에 올랐어요. 그러면 구댕구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면 2017년 5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라도 구댕구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구댕구 대표로 본래 대표였던 김재본 씨가 다시 돌아와 계약은 연장됐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으로 구댕구 대표가 바뀐 것처럼 눈속임을 했을 뿐이란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환신의 의미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안건은 두 개입니다. 서서울 농협 대출 연장건인데요. 우리가 2018년에 50억 대출을 했습니다. 2018년과 19년에 보고된 구역위원회 구역회 자료를 보시면 50억을 대출받아서 바로 그의 26억은 기존 부채를 갖고 또 화상과 건물 운영에 18년도, 19년도에 다 소진된 것으로 구역회 보고서에서 자료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계속 연장되어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 당장 갚을 수 없어서 2018년도부터 26억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23억 5천은 이 5년에 한 번, 그래서 작년에 13억은 3년 연장이 됐고요. 26억에 관해서는 1년씩 저희가
연장이 오고 있습니다. 원래 기후위원회의 동의만 받았는데 이번에부터는 서서울농협이 원래 있었는데 본인들이 빠뜨렸다고 재단 이사회에 회의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 자금의 부족고는 작년에 저희가 관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7억 8천의 적자가 나는데요. 올해는 그와 더불어 또 명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위기 때 우리 여러분 구역 회원들이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구역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수상한 명도 집행 후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댕구 대표. 실제로 재계약이 진행된 후 쇼핑센터 1층에는 김재본 대표가 대규모 베이커리를 운영 중입니다. 베이커리는 2개 지점을 더 둘 만큼 확장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3층은 김재본 씨가 소개한 또 다른 임대업자가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4층은 대부분 공실인데 구댕구 사무실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건물 전체를 김재본 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떻게 처음에 그리심이랑 계약을 맺었던 거는 어떻게 맺게 되셨던 거예요? 그건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네. 그 당시에 26년쯤 된 것 같네요, 얼추? 그리심이 아니지. 그때는 이제 세로나 백화점이었지. 네. 부도가 나가지고, 네. 저는 그 길 건너 매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어려우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는 융자를 낼 수도 없고, 어디 뭐 돈을 만들 방법도 없고, 뭐 여기저기 사람을 찾고 다녔는데, 네. 그 처음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계약이 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길 건너 매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 장로들이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네. 참 사정을 해요. 교회가 이제 망할 지경에 도달을 했으니까, 어떻게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럼 뭐 제가 도와줄 입장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건물을 가서 사업을 하면 땅값이라도 올라가거나 집값이라도 올라가거나 올라가면 유지가 되는데, 네. 남의 건물을 얻어가지고 또 세를 주면 그쵸.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 99%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여러 번 했었어요. 거절을. 네. 뭐 계속 찾아와서 저한테 뭐 통사정을 하니까. 그때 그러다가 찾아오셨던 장로님들은 누군 거예요? 어떤? 그때 장로, 또 장로, 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유철한 장로님 그치. 뭐 이런 분들. 유철한 장로는 그때는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고, 네. 예, 그분은 뭐 여기 교회 뭐 이런저런 일들에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교회는 언제나 교회 안에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님도 진짜 그걸 알고 싶으면 왜 알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알고 싶으면 제가 이 역사를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분들은 대표님을 어떻게 알고 대표님한테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거기 장로님 중에 좀 친분이 있는 분이 그래도 계셔서 그분들이 좀 아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네. 그 이제 매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를 찾아온 거죠. 굳이 네. 그럼 교회 그거를 떠맡으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그걸 안 한다고 그렇게 쫓아 도망을 다녔는데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네. 평생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딱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를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도 없으신 분이?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제가 뭐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안 한다 그래서 벌을 받나?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 장로하고 그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네. 병원까지 어떻게 찾아오셨더라고. 그래 난 쳐다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걸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때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퇴원을 했죠. 그런 뭐 이상한 일들도 있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시면서 그래도 장로님께서는 뭐 돈을 좀 버셨을까요? 그래도. 저요? 네. 아이고.
근데 돈을 벌 벌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역사가 쭉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구den구 대표는 자기가 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툭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교회라는 점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죠. 임대인이 교회라는 점을 이용해서 건물을 접수하려는 것 같거든요. 결국 그리심은 2018년 파산을 선고, 2020년 4월 7일 파산했습니다. 애초에 명도 소송부터 재계약까지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검토했다는 유철한 당시 변호사. 그는 책임을 느낄까? 2018년 5월 20일 상동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그리심팀 회의로 유철한 장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2012년 교회 건물 명도 조정위원 회의록 내용 사실 확인 차원입니다. 2009년 법원 조정 결정문에 의거한 명도와 계약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 도장을 찍었습니까? 누가 주장한 내용입니까? 이미 명도가 다 되었다는 그리심 사장과 관리부장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 4층에 대한 계약 승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도와 재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명도로 생각한 듯합니다. 그건 이 문제의 답변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임대 차이는 그리심과 구den구지입니다. 3, 4층만 명도가 이루어지고 1, 2층과 지하 1층은 계약 승계가 아닌 구den구과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1, 2층을 명도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명도한 것은 3, 4층입니다. 재계약은 계약 승계와 명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승계와 명도는 다릅니다. 재계약은 계약 승계가 아닙니다. 재계약은 계약 승계입니다. 2018년 6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성실한 설명을 요구받은 유철한 당시 변호사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답해 주기 바랍니다. 명도 조정회의록에 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한 사람이 모두 주도한 것입니까? 오래된 것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의록이니 모두 회의를 하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의록 내용을 읽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검토하고 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목사실에서 한 회의를 왜 전에는 식당에서라고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명도하지 않고 부분 명도만 하였는데 왜 회의록에 전체를 명도했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점유인에 대한 자료도 다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1일 취재진은 유철한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상동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서도 매도하고 도망가기 급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보러 왔어요. 혹시 누구세요? 감사 권지영 기자인데요. 어디? 권지영 기자라고. 저희 커피요. 감사? 응. 바다 앞에 있는. 그럼 왜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여기 그리심이 있을 때 이런 곳이라. 저 예배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 아니, 저도 신장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오는 거야, 지하고요? 그 명도 관련해서 보니까 예전에 2006년에 나간 분들이 명도금까지 지급하면서 했던데 그걸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곳에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관여 안 했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그냥 가시죠. 네? 탐사 기자라고 그러시는데 또 탐사가 어떤 다 찾아보시면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심에 고문 변호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탐사가 어떤 일인지요? 여기서 예배 전에 무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예배도 방해가 되니까. 뭐가 방해가 됩니까? 아니 기분이 상하면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기분이 상하시고요. 변호사로서는 고문 변호사시고 장로님께서 지금 여기서 교회 얘기만 합시다. 교회 얘기 여쭤보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께서 다 검토했다고 하던데 서류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검토한 적도 지금 없고 취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찾아서 교회에서 이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해 주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여쭤보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고
저도 요새는 올라가시면. 그거 고문 변호사로서 장로님이 더 소속. 제가 그런 변호사 한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서철 목사님 계실 때 장로님께서 다 고문 변호사 하셨다고. 이름은 고문 변호사였지만 정식으로 고문 변호사. 네, 안 하셨어요? 하나도. 그래요? 아니, 우리는 교회는 교회 명칭이지. 자 여기 내세요. 판치. 계약서는 왜 그러면? 그건 내세요 좀. 왜냐면 예배가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사람이 감정이 격하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서류마다 유철한 이름 석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공문료도 매달 꼬박꼬박 받아갔던 것으로 보이죠. 거짓말과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는 건 서철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예, 서철 목사님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유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목사님. 어제 제가 유철한 장로님을 좀 뵀어요. 아, 예, 근데 목사님께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뭘요? 지금 계속 상동교회가 그리심이랑 쇼핑몰 사업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유철한 장로님을 고문 변호사로 세운 거는 목사님이신 거죠? 예, 그렇죠. 유철한 변호사를 고문된 건. 유철한 변호사가 근데 그리심의 고문 변호사가 된 건 그리심이 했을 때는 주식회사라서, 네. 별도의 그 회사였거든요. 그리심을 교회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내세웠던 법인이기 때문에 실상 교회가 운영하는 거였던데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나는 임대를 하는 임대주고, 네. 그리심은 우리의 임차인이에요.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최선을 다해서 새로나 부도, 백화점, 부도, 그 다음에 구된 곳의 임대에 대한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 법원의 행정수정을 교인들의 결의로 해결했어요. 근데 거기에 법으로 잘하는 변호사가 모른다 그러는데, 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모른다. 그리고 떠나간 목사한테 물어봐라? 교회 구조가 자네 개신교회는 목사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도 개신교인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파워가 있어요. No. 그러나 2010년 4월 1일 서철 목사와 유철한 변호사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유철한 위원장은 누구보다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사님 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어제 집에 들어와 못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봉조 권사님과 통화하고 오늘 아침 관리부장님과 상의를 드렸습니다. 결국 권사님의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제 입장에선 신중하고 정확성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분양업자인 김재본 사장의 입장만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상의하는 것인데 종종 오해를 빚고 실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서철 목사는 이후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철한 당시 변호사에게 말입니다. 저는 오늘 10억을 주면 실질적으로 50억을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10억을 주변 전부 준다고 생각하시고 법률적인 장치를 해주어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거의 전철입니다. 임대료를 6,500만 원 하냐 5천만 원 하냐 할 때 5천만 원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슬그머니 4,800만 원, 4,500만 원으로 세법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 장로님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정의 선의 계약서만 인정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서철 목사는 구den구 사무실을 4층에서 2층 이하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4층과 구den구 사무실의 이전 계획이 문서로 합의되었으면 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깨끗하게 지상 2층 이하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 시한까지 예를 들어 10억 중 일부 예를 들어 1억 정도를 나중에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4층 입점자들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 일부를 교회에 슬쩍 넘긴 것은 아닌지도 의심했습니다.
4층을 인계받은 입점자들에 대한 보증금은 입점자들이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그대로 다 인계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구댕굿은 분양주들과 입점자들과 미수금을 상계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데 전액을 보장했다니 궁금합니다. 감액해놓고 우리에게 슬쩍 넘긴 것이라면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해서 인수했어야 합니다. 그리심은 정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논리는 15억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하 1층을 먼저 양도받자 하니 3억 정도 더 내리는 것이지요. 영업권을 계산해달라는 것입니다. 4층을 내보내고 일시에 임대를 하면 어떨까 하니 보증금을 1억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감액하고 줄 때는 증액하고 보증금도 계산을 감액하고 반환시는 원금 보장하고 또 교회는 50억 원을 다 주고 결국 구댕굿 영업권만 인정해주는 꼴이 아닌지, 분양금이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질적인 점유자가 누구인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15억 원을 분배하기가 막막하니 합의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뜨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철한 당시 변호사의 답변, 문제 없다. 구댕굿 사무실이 조정 결정문대로 이전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구댕굿 영업권만 인정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증금만 승계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15억 원을 분배하는 것이 막막하다는 서철 목사에게 유철한 당시 변호사는 자료를 요청하면 혼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교인들이 유철한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상동교회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힘들어진 건 3일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상동교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한 건 협성대학교 등 3일 학원 지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학교법인도 덩달아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유철한 위원장은 상동교회 장로로서 3일학원의 이사장직까지 역임했는데, 그가 3일학원 이사와 이사장직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법률 고문료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유 위원장의 법무법인 소속 이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협성대학교 총무 인사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왜 찾아왔는지는 아실 거고 비공개 답변하신다 그래서. 네. 아니 그게 비공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규정에 의해서 내부 논의에 의해서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 필요하시다면 이의제기를 요청해달라는 게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현재는 사실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네네네 그 부분은 학교 논의를 해서 정한 부분이어서 그러면 다른 건 좀 여쭤볼게요. 그 협성대학교 그 예결산 자료를 보면 항상 자문 그 변호사 고문 자문료가 있더라고요. 항목에. 네. 그거는 어떤 걸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항목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이나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은 보시는 바와 똑같고요. 그 좀 자문 받을 일이 협성대학교? 있죠. 뭐 자문만이 아니라요. 노무 관련해서도 있고요. 법률 자문에서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뭐 교원이나 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그게 2015년부터 2023년 한 9월까지 주원이랑 한별이랑 계약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비공개로 저희가 말씀을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루트로 확인은 했어요. 네네네. 거기랑 계약은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유철한 변호사님 보니까 협성대학교 고문 변호사 이력도 있으셨고, 그쵸?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상동에서 운영하는 그 공업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 올라와 있는 이력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학 쪽에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대학교 고문이라고 거기 이력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뭐 학교에서 그렇게 법률 자문이나 계약 맺는 게 뭐
잘못된 게 없다면 그거는 그냥 오히려 투명하게 그냥 근데 그거를 저희 직원 제가 입장에서는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그 총장님이 승인이 안 됐나 보죠 그거 결정. 아니 그거는 저희가 위원 지금 그 정보 공개에 관한 예, 부분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해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원이랑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주원에서 얘기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유철한 변호사님 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2023년에 제가 여기 왔는데 법률자문을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본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팩트이고 그 이전의 부분들은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률자문을 해본 적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법률자문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는 말씀. 거기에 있는 그 직원과 문서로 왔다 갔다를 할 뿐이지 제가 거기에 도장 찍은 분은 2023년부터는 없어요. 유철한 변호사가 하지도 않고 다른 변호사가 했고요. 이 정도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 사항은 제가 검토 없이 제가 확인도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사인했단 말씀이시죠? 23년도 지금 네네네. 제가 받은 거에서는 없어요. 네 거기에 보통 답변서가 오면은 거기에 담당하시는 변호사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네. 자문서를 요청을 하면 자문서가 오잖아요. 거기에 있냐 없냐를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유철한 변호사 사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변호사가 자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주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고 지금은 뭐 또 로아나라는 곳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원에 있는 유철한 변호사님 팀이 계셨더라고요. 혹시 그러면은 그 부분의 관계를 제가 정말 몰라요. 어떤 팀에 있는지 그게 구조가 어떤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총무이사과 직원의 설명, 또 한창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3.1학원 산하 3.1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유철한 위원장의 3.1학원 이사장 시절 이력이 협성대학교 전 고문 변호사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철한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해 자문료를 받았다가 법인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인해 계약하게 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보자들은 교회를 망쳐놓은 사람이 학교까지 망쳐놓고 이제 나라까지 망쳐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학에서 법률 비용이 나갈 때는 교육용 밖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무슨 자문을 받느냐? 이거죠. 학교의 여러 가지 소송을 왜 본인이 하느냐고요. 유철한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면서 이사 선임을 하나도 안 해놓고 갔어요. 이사 선임도 하나도 안 되고 이사 임기가 다 만료가 되니까 15명이 되어야 하는 이사가 4명만 남았어요. 이사회가 열리려면 8명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종전 이사가 와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과 짜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적당하다고 이미 판정해서 유철한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채우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자면 개방 이사가 들어와서 회사를 찬탈하려는 거예요. 유철한 세력들이 교회까지 말아먹고 이젠 학교까지 소나기에 넣으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 올라 나라까지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2024년 8월 8일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김모 씨가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온 A씨가 김 여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했다는 이 간부는 사건 종결 처리를 두고선 평생 공직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해왔는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부정당한다 느낄 만큼 괴로워할 동안에도 유철한 위원장은 김건희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럼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한 거는 그거 종결 처리하신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 규정 없는 거 맞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결정되고. 법령이라고요 그게? 네. 나중에 대한민국에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 이름으로 뭐 뇌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취재한 것 중에는 소나무 분지 대통령 가지고 해볼게요. 올라가는 거로 기자님 혹시 그런 식으로 교회 행정도 안사님께서 하신 게 아닌지 궁금한데요. 기자님. 네네네. 저기요. 오늘 어떤 답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중에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근데 교회 질문을 왜 대변인실 통해서 합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당시 경영진들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세요. 서철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그럼 서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서철 서철 목사님 그분 지금 동대문교회 가셨잖아요. 관리부장님도 아, 그럼 계셨고, 그분 뭐 당시 사장님도 계셨고. 그 서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왜? 아니 서철 아니 이렇게 막지 마세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뭐야? 장로님 차 내려갈 거예요. 아니 차 아니 엘레 참 내려. 네네.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아니 잠깐만. 아니 뭘 무슨 그냥 타세요. 저랑 같이. 아니 잠깐만. 저도 교인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장로님이 교회를 어렵게 하셨다니 제가 받고 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세요. 예.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교회랑 너무 이상하신데요? 아니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연히 빈소에서 만난 유철한 위원장. 그에게서 책임을 통감하는 기색은 느껴볼 수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성동교에서 그랬죠? 나한테 무슨 권리 있어요?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가짜 뉴스 방송한 사람인데 무슨 가짜 뉴스를 방송합니까? 여기 이 사람이 그 뉴탐스니까 그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또 여기 와서 또 시비를 하는. 시비가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용한 자리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아니 이 사람이 그 저기 뉴탐스의 그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탐스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또 와서 시비를. 아니 이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같이 나가실래요? 아니 저는 당신하고 저기 인터뷰하고 싶지가 않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게 아직 반성 못 하셨나요? 유철한 위원장님께 물어본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 맞으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이미 소란을 피우세요. 나가서 물어볼게요. 나가서 물어볼게요. 저하고 네. 대변인이하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본인이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왜? 어느 소송 피시면 안 된다. 제가 있는 이유가 위원장님이 좀 말씀에 대한 걸 제가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가슴에 손대지 마세요. 그 소리예요. 진짜 이런 순간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촬영하시지 마시고요. 유철한 위원장 손짓 하나에 물려든 비서진들. 유족 핑계를 대며 또 유족을 방패 삼아 위원장 비호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 지금도 또 찍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뭘 지금 아니 지금 또 찍고 계시냐고요? 안 찍잖아요. 그래도 몰카 다 찍었잖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게 아직 반성 못 하셨나요? 그래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취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여긴 안 돼요. 왜냐면은 네. 다른 기자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질문하러 왔고요. 와 계신지도 몰랐어요. 아니 위쪽에 좀 이동 좀 해주세요. 뭘 이동하나 저도 조사하러 왔는데. 병원 저기 부를게요 그러면. 뭘 병원에 관계자 부르세요? 부를게요. 여기 다른 기자분들 다 위에 계세요. 그럼 기자분이시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유족의 요청이 있었대요. 유족의 요청이 있어서 기자분들은 여기서 취재가 안 되고요. 저 취재하러 오지 않았다고요. 저 조문하러
왔다고요. 네,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유족을 취재하나요? 유철한 위원장님께 물어본다고요. 지금 조문을 빈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족에 조문 대한 빈자가 아니라 조문하러 조문하시는 분이 왜 어떻게 이런 아세요? 순간까지도 왜 이렇게 왜곡하세요? 아니 아세요? 위원장님 아세요? 유철한 위원장이 도망치듯 빈소를 떠난 후에도 기자의 휴대폰을 검열하겠다며 빼앗으려 시도했습니다. 진짜 이런 순간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촬영하시지 마시고요. 뭘 줘요?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촬영이. 주세요. 무슨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주세요. 없잖아요. 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뭐가 보세요. 그렇게 중요해요? 보세요. 아니 뭘 봐요 보기는?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시는 거 보자고요. 여기 유족장이에요. 네, 빈소에서 왜 이러세요? 빈소에서 왜 그러시냐고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유족 슬픔이 담겨 있는데 제가 위원장한테 질문 못합니까? 위원장님 조문하러 오셨어요. 저도 조문하러 왔는데 계시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이런 것만 이렇게 누군가의 권익만? 조문을 와서 취재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권익위원장님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인터뷰를 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와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못합니까? 기자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질문 못합니까? 당신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생각하냐고 이렇게 고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는 좀 가르치셔야 굉장히 유족들이 힘드세요. 유족 핑계 대지 마세요. 유족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침에도 다른 기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유족을 담아서 공지도 해드리고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님 조문하러 오셨죠. 지금 와가지고 기자 핸드폰을 뺏겠다는 게 아니 촬영하고 계신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님께서 핸드폰 뺏어서 핸드폰 만지지도 않으시면 가져가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평소 상동교회에 유철한 위원장의 휠체어를 몰고 오던 사람이 권익위 직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위원장실 정책비서관 이모 주무관입니다. 권익위 직원이세요? 네? 권익위 직원이세요? 직원 누구시고? 예? 직원 누구시고? 이게 누구세요? 위원장님 신발 유철한 위원장님께 물어본다고요. 지금 조문을 빈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분 권익위 직원이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몰아주시던 분 그 권익위 직원 맞으시잖아요.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좀 지원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분 왜 교회에도 그분이 휠체어 몰고 오세요? 위원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교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같은 교회님이실 수도 있죠.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유철한 위원장의 사적 활동에까지 동원되는 사실, 권익위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동을 걸고 문제를 제기할 의지는 있을까? 권익위 대변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철한 위원장 계속 수행하시는 그분 어느 부서의 누구신가요? 위원장실 근처는 운영지원과나 소속이죠? 네? 운영지원과요. 운영지원과요? 원래 네.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유철한 위원장이 오시면서 새로 뽑으신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대변인님인데 모르세요? 그분 뭐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이 수행하시던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이제 꿈이 좀 혼자 고정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휠체어 타셔야 되는데 성인 남자 혼자서 성인 남성을 휠체어로 하시기가 사실적으로 좀 더군다나 수행비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같이 다니시죠. 예.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서로 하시죠. 이분이 계속 수행비서처럼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저희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적으로 위원장이 이렇게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다 외부에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관용 차량 관리하시는 분이죠? 관용 차량은 아닌데. 저희 아니에요? 직원들 성함 그분이 아닌데.
그럼 누구신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권익위 직원인데 지금 사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데 확인해 보실 의향도 없으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교회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교회 사적 영역하고 또 공적 영역은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요. 그 공무원이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을 구분 안 하신 분은 지금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부분인데 저한테 답변을 아니 그러면은 알아보실 의향도 없으세요? 그 공무원 맞다고 하셨고 교회 분들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 안 그래도 그분 공무원인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관용 차량은 안 타고 다니셨을까요? 위원장님 관용 차량 일지를 좀 받고 싶어요.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용 차량은 제가 알기로 일지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국회에서 계속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임 위원장님, 전 전임 위원장님, 김수인 사이에 국회에서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했거든요. 네. 관용 차량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알는 범위에서는 관용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일지를 안 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반부패 총괄 기관이다 보니 그런 거는 전임도 그렇고 그 전 전임도 그렇지만 격대로 그런 부분 관용 차량은 당연히 안 쓰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쓰셔야 되는 그 직원도 사적으로 쓰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니까 답변을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대변인님이랑도 통화하고 싶지 않고 유철환 위원장님한테 좀 직접 듣고 싶은데 전화도 안 받고 사실 교회 갔을 때도 교회에 대한 질문도 대변인한테 물어보라는 분이시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사적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변인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그 유철환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좀 받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진짜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변인님한테 다 떠넘기고 참 대변인이 무슨 죄예요? 상관 잘못 만나서. 그렇게 좀 제가 그건 그렇고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유철환 위원장한테 제가 전화 왔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책임지는 모습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전화 좀 받아라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의 죽음 소식이 들려왔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두고 영혼 없다 같은 말을 쓰지만 내 기억 속 고인은 정의감이 강하고 인간적인 따스함과 열정이 넘치는 반부패 전문가였다. 고인의 한 권익위 동료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김영란법의 접대비 3만 원 관련해서 누누이 3만 원도 많다. 왜 공직자가 접대 받느냐고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를 상향한다고 해도 반대했습니다.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개인 카드를 쓰고 절대 얻어먹지 않는 것으로 권익위 내부에서도 유명했지요. 업추카드 사용도 안 하고요. 그는 매우 정의롭고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2009년 고인이 권익위 민간 협력 담당관으로 발령받았다면서 찾아왔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반부패 영역의 민관 협치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는데 그는 당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시민단체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런 공무원도 있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청렴이 권익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분에게 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가슴 따뜻한 포청천이라고 답하더라. 딱 맞는 표현입니다. 고인은 내가 존경하는 후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인이 외면할 수 없어 괴로워했던 바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에 나서는 일. 이제 산자들의 몫입니다.